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어플로우입니다. 시세가 급등을 했다가 상승폭은 둔화가 돼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최근에 며칠간에 걸쳐서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간 있죠. 네, 여기서 물량이 꽤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 단기적으로 시세가 위쪽으로 꽤 올랐기 때문에 뭐 3,000원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5,000원 근처를 찍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이제 최저점에 잡은 거 기준으로 한다면 한 60% 이상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물량이 좀 나온 부분도 좀 있었고, 그리고 김 대표 지분 변동권에 대한 공시가 있었죠.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 김 대표가 지분을 안 좋게 보고 매도를 때린 거라기보다는 다른 요인이 좀 있었죠. 네, 이것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하튼 제가 절반선 정도의 비중은 오늘 같은 경우 위쪽으로 올릴 때 좀 차익 실현을 좀 하거나 좀 물량을 줄였다가 한번 또 나중에 저점을 봐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 판단이 나쁘진 않았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이 상황 이후에는 어떻게 전개가 될 건지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지금 시장 지수와 관련 없는 대박주를 하나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플로 바로 말씀드릴게요. 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여기 그 이어플로 대량 보유자 소유 주식수 변동의 공시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줄어들었죠. 김 대표 지분이. 자, 이거는 여러분 확인을 한번 하셔야 돼요. 왜 줄어들었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금감원 전자공시에서 전부 다 나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허투루 보지 말고 제대로 좀 봐야 되지 않나, 네, 이 생각인데, 네, 여기 이제 쭉 나왔어요. 나왔는데 맨 밑에 보시면 주식 매도 및 매수, 그리고 유상증자 철회로 인한 신주 인수권 증서의 소멸. 그러니까 유상증자가 있었을 때 그 유상증자 배정받은 만큼 플러스 시켜서 주식수를 늘려놨다가 이게 이제 철회가 되니까 이게 이제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장내에서 지분을 순수한 목적하에 매도를 한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여기 주식 매도 및 매수라고도 돼 있지만은 되게 여러분 그 30% 정도의 증자니까 사실 그 신주 인수권을 전부 다 판 건 아니고요. 그죠? 예, 뭐 팔았을 수도 있죠. 예, 팔았었을 수도 있는데 요거를 다시 장내에서 주식 매수를 일부 또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이 정도 지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지금은 신주 인수권 증서건과 관련한 건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었고 그 부분을 우리가 직시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전망이 안 좋아서 대표가 빠져나가려고 지분을 그 정도를 떨구고 나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그것만 확실히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 대표가 자기 가족들 전부 동원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 뭐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의지가 변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신주 인수권 증서 관련한 주식수의 변동이었다. 이렇게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밑에서부터 한 2,700원에서 한 5,000원 뭐 이렇게 고점을 찍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50% 정도 그 정도 50%가 더 되죠. 네, 2,700원에서 5,000원까지라면은 2,000 한 300원 정도. 거의 한 7, 80%까지도 저점에서 잡았으면은 차익을 낼 수 있었던 상황인데, 막 그거는 뭐 일단
쉽지는 않는다고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여하튼 단기적으로 매매한 분들이 이제 차익이 나니까 차익 매물을 쏟아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은 사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 날 4,230원, 네, 이 위쪽으로 안착을 하면 참 좋았는데, 그죠? 네, 요 가격대 위에 안착을 하면 참 좋은데, 요 4,230원 선 위로 안착을 하진 못하고 매물을 좀 맞았어요. 물론 이렇게 놓고도 다시 회복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하튼 이 부분은 좀 아쉽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가장 좋은 케이스가 이제 4,230원대 위로 주가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예, 그렇게 보이는데, 예, 이 패턴이 나오느냐의 여부는 결국 지금 김 대표가 얘기했던 그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건의 재료가 언제 갑자기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좀 달려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똑같은 얘기지만 FI나 SI 자금이 언제 들어오느냐. 네, 요게 일단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피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좀 단기적으로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이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줄였다고 한다면 저점 타점을 한번 봐야 되겠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량은 다시 위쪽으로 줄 때 그때 우리가 어떤 타점을 잡든지 아니면 그대로 가져가든지 그 이후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장중에 제가 드리는 정보나 매매 사인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꼭 이어플로우라고 문자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적절한 사인을 바로바로 드릴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어플로우라고 꼭 이 번호로 문자를 꼭 주세요. 네, 그렇게 놓으셔야지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궁금한 점들은 문자로 문의 주시고요. 소통을 해야 됩니다. 네, 추천주도 좀 드리고, 과거보다는 좀 낮은 흐름입니다만은 역시 순간적으로 어떤 재료에 어떤 정보가 들어오느냐에 달려 있어요. 네, 제가 그 부분은 놓치지 않도록 해드릴 거예요. 네, 이어플로우라고 꼭 문자 주시고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네, 요거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장과 상관없이 진짜 독특한 매력을 지닌 비시장 관련주를 해야 합니다. 네, 요 대박주를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실적이나 재무도 확실하면서 독특한 장점이 있어서 국내 상황에 상관이 없이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 네, 이 종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건과 관련된 독특한 종목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 대박주를 지금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주가 자체는요. 부담이 안 가요. 1,0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좀 가벼운 맛이 있겠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1,000원에서 5,000원짜리 종목은 야 그거 뭐 재무도 형편없고 실적도 형편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섹터가 우량 중형주에 속해 있고요. 시총이 벌써 3,000억 내지 6,000억 간다. 그러면 이걸 저가 주면서 부실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자본 총계,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재산도 보시면은요,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실 잡주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는 더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최소한의 가격이라고 보고요.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주가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주봉 차트. 자, 이게 뭐 한 1년여 이상을 등락을 거듭하면서 눌릴 대로 눌리다가 이제 딱 최근에 좀 올라오다가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커브를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커브를 그린다는 건의 생각은요, 그냥 제가 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확실한 근거를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등락 이후에 폭발 초기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저퍼예요. 네, 저 PBR입니다. 근데 이번에 실적도 엄청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강점이 있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시장 관련주가 아니에요. 네, 비시장 관련주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쌍끌이 기관 매수, 외인 매수가 들어오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래서 이걸 확인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소 더블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월봉 차트는 되게 이런 모습입니다. 월봉 같은 경우도 눌려서 결국 여기서 시세를 내면은 최소한 여기까지 가고 이걸 돌파할 가능성도 높죠. 그 독특한 강점 때문에. 네. 자, 그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건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대 강점은 비시장 관련주고 시총이 작고 하니까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여러분. 상장 주식 수가 뭐 엄청 많은 종목이 아니에요. 재무나 실적이 탄탄합니다, 여러분.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요게 이제 제가 조금 흐릿하게 했습니다만은 3분기까지가 작년 대비해가지고 30% 증가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4분기 실적이 폭증이 여러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요, 여러분? 일단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한 50% 정도 최소 생각입니다. 이 정도는 급증이 될 거고 4분기에 자산을 평가해 보면은요. 결산이익이 대폭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이제 연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나오겠죠. 네. 그거예요. 핵심은 여러분. 네, 요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매년 한 500억 내지 1000억 영업이익이 안정되게 나오면서 이번에 실적이 폭증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기본적인 건은요. 그 핵심 되는 재료는 바로 이겁니다. 글로벌 자산 관련 특별한 호재가 최대 핵심이에요. 특히 미국 시장 관련해서 초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네, 요걸 여러분들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자, 이게 금감원 공시 가보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미국 관련 자산이에요. 근데 이거는 되게 12월에 이제 평가이익을 내잖아요. 그래서 12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플러스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커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커져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미국 관련해가지고 자산의 평가가 엄청 클 텐데, 뭐 한 30만 주 정도, 뭐 이런 정도 아마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이게 엄청날 것이다. 이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뭐 퍼 PBR 보면은 저 PBR이에요. 당연히 이제 주가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가치적인 평가도 돼 있고 연기금 외인 같은 경우도 쌍끌이 매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여기 보시다시피 확실하게 기관 외인 쌍끌이 하고 있죠? 네, 쌍끌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네, 빨간 게 외인, 초록색 기관입니다. 네. 이미 크게 올라서 매집을 했다면은 그거는 사실 타이밍이 안 좋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유동성 같은 경우는 엄청 커요. 유동성도 대개 한 3천억에서 한 7천억 요 사이를 유동성, 현금 유동성도 갖고 있습니다. 자, 요런 건 여러분 꼭 해보셔야 돼요. 자, 이 대박주는 여러분들이 대박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번호는 앞에서 말씀드린 번호랑 똑같습니다. 전화번호는 뭐라고 말씀을 주시면 되냐면 문자를 주시면 되면 대박주 이렇게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중간 AS부터 매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꼭 모실 겁니다. 아시겠죠? 대박주라고 꼭 문자 주셔서 큰 수익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